63일차 아버지의 5,000달러 그리고 낡은 편지 한 통. 1970년대 후반 한국에서 건축붐이 일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연립주택 건축 사업을 시작했던 아버지는 자금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16살 때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셨다. 불법 체류자로서 7년 세월이 그렇게 시작됐다. 오로지 한국에 남겨진 가족들과 합류할 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셨다. 하루속히 가족들과 재회하기 위해 몇 년 동안 휴일을 가져본 적도 없으셨다. 성공에 대한 결심을 다 잡으며 100일간 의자에 앉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하고는 실제로 100일을 채우는 등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가셨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빌딩 청소를 하고 있었다. 청소일보다는 나중에라도 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며 흑인 동네의 작은 식품점에서 점원으로 일하셨다. 우리가 미국에 도착하자 식품점 주인은 분납 조건으로 아버지에게 가게를 팔았다.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던 아버지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나는 미국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흑인 손님에게 말보로 담배를 파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몇 번의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 돈보다 가족의 안전이 걱정됐다. 아버지와 나는 한인타운 내에서 망해가던 한국 식품점을 역시 분납 조건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장사의 재주를 보이던 나는 한국 식품점의 매출을 3배 이상 끌어올리며 미국 생활에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자신감을 배경으로 아버지와 다른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몇 번의 새 사업을 시작했으나 성공하는 듯 하면서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매번 무너지고 말았다. 세 번째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던 어느 날 아버지가 5,000달러를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들고 오셨다. 이미 여러 차례 수만 달러를 가져다 쓴 상황이라 아버지도 자금이 있을 리 없었다. 하루에도 1만 달러 이상 자금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5,000달러는 망해가던 사업을 반나절 연장시켜 줄 뿐이었다. 나중에 그 돈이 어머니가 미국에 온 이후에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오신 비상금이란 걸 알았다. 그 돈을 모으는 동안 담그신 김치가 5만 포기였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100포기 김장도 쉽지 않을 일인데 매일같이 그만한 양의 김치를 김장 담그듯 하면서 몇 년간 모으신 용돈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옷장 속에 숨겨놓았던 어머니의 마지막 5,000달러와 내일 닫을지 모레 닫을지 모르는 사업체의 고장난 문고리를 고쳐야겠다며 장도리를 들고 아들 회사에 찾아온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믿고 계셨다. 문고리를 고치는 아버지를 보고 속으로는 흐르는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이틀 후 50여 명의 직원들에게 마지막 급여를 주고 회사 문을 닫았다. 결국 실패를 자인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갔다. 이미 내 나이 무렵에 혹독하게 실패 경험을 했던 아버지는 너무도 담대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씀하셨다. 아범아, 우리 미국에 올 때 어차피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몸만 상하지 않았다면 여태껏 먹고 산 것도 번 거다. 반드시 옛말하며 살 날이 있을 거다. 기운 내거라.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처진 어깨로 돌아서는 아들을 보며 혼자 많이 우셨으리라. 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재기를 위한 가장 훌륭한 자산이었다. 유도도 낙법부터 배우는데 사업도 실패부터 배워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지지해 주셨다. 때때로 그 결정이 무모하고 실패가 확연하더라도 막지 않으셨다. 실패를 통해 배워나갈 수 있었으리라 믿었던 것 같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리라 결심했다. 이 세상은 그치지 않는 비가 없는 법이다. 그로부터 2해가 못 되어 JF사를 통해 멋지게 재기했다. 어머니는 어느 날 기억에도 없는 낡은 편지 한 통을 나에게 건네며 말씀하셨다. 아범아, 이 편지는 우리들이 미국 이전에 아범이 내게 써준 편지란다. 아범이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면 이 편지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준 거란다. 난 아범이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지금이 더 기쁘다. 이제 돌려줘도 될 것 같구나. 편지는 제법 두툼했다. 미국에 오면 공부를 해보려 마음먹었지만 도착 이튿날부터 장사꾼이 되어야 했기에 편지 내용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이다. 차마 편지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그대로 서랍 속에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유동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나는 아버지에게 빚부터 갚아드리고 싶었다. 어머니 장롱 속에 마지막 $5,000마저 아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어렵게 말을 꺼냈을 아버지와 평생 새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라던 어머니를 위해 고급 주택단지 안에 새집을 사드렸다.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하셨다. 이제 늙어버린 두 분에게도 신혼집이 생긴 것이다. 아버지는 다감하고 눈물이 많으나 내색을 않는 분이다. 어려서 받은 엄격한 교육 때문에 무뚝뚝하고 엄해 보일 뿐이다. 아들을 안아준다거나 손을 잡아준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 하지만 그러고 싶을 때마다 옷깃을 펴주거나 모기에 물린 자리를 슬쩍 만지는 걸로 대신한다. 그것도 유전인지 나도 아이들을 안는 것이 쑥스럽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미처 못 채운 단추를 채워주거나 엉킨 뒷머리카락에 손을 댈 때 그것이 안아주고 싶은 마음 대신 하는 행동임을 안다. 내 사업에 무용담을 들어줄 때나 낡은 집에 사는 아들네 하수구를 고치겠다고 연장을 들고 오면 사랑한다고 말하시는구나 하고 알아듣는다. 아버지를 닮아 똑같이 무뚝뚝한 나 역시 아들들에게 나중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김승원 선생님, 저 김밥 하는 CEO 중에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는 이 이민 생활을 많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민자라 훌륭한 아버님을 두신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 되신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다시 녹음할까 생각을 하는 중에 그냥 올리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